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킹덕구님께서 시들무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킹덕구님이 들고 오신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킹덕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또 섬뜩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재밌게 오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또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또 이야기를 하나 전달해드리려고 어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로 한번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킹덕구예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학교 이야기다 보니까 야자를 하다 귀신을 봤다든가 어디 화장실에서 뭐 귀신이 나온다 이런 학교 괴담 같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같은 반 친구한테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고였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운동부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그 엘리트 선수들 키우는 그런 운동부가 하나 있었는데 종목은 제가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보통 학교에서 운동부 학생들을 보면은 저희가 막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애들 운동하고 이러니까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이러니까 과격하고 야 여기 통이 누구야 이러면서 막 쌈박질하고 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다 순박하고 착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화만 안 그렇대요. 나면. 네, 그쵸. 건들지만 않으면 건들면 안 돼. 운동하는 누구보다 친구들. 든든하고 착한 친구들인데 네네네. 근데 저희 반에 있었던 친구는 조금 달랐어요. 그 친구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반 친구들을 좀 괴롭히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그냥 석대라고 얘기할게요. 그 엄석대하고 정말 똑같은 그런 캐릭터거든요. 엄석대네. 그래서 그 석대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정말 엘리트 코스만 밟아오고 대회 같은 데서도 우승 막 많이 하고 이렇게 정말 촉망받는 그런 유망주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렇게 정말 잘 나가는 유망주인데 네. 행실이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힘세고 이러니까 반 친구들 괴롭히고 아이고. 중학교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했거든요. 돈 뺏고 다니고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는데 저랑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유독 저희 반에서 좀 많이 심하게 지독하게 괴롭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그냥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를 정말 지독하게 많이 괴롭혔는데 뭐 돈 뺏고 뭐 빵 사와라 이런 거는 정말 당연하고 교복에 침을 뱉는다든지 머리에 뭐 껌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언어적인 그런 폭언이 진짜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아직도 저도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똘비라는 친구가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친구였어요. 아버지는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타지에서 일하시느라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똘비한테 가가지고 야 네 할머니 돌아가시면은 집에서 야동 같은 거 막 편하게 볼 수 있겠다. 완전 개꿀이네. 뭐 이런 식으로 놀린다든지 야 내가 어제 뭐 길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담배 좀 사다 달라 캐니까 처음엔 뭐 안 사준다 하더니만은 잔돈 다 가져가라 하니까 헐레벌떡 가가지고 사오더라. 니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그거 너희 집 할맛이지? 막 이런 식으로 놀렸거든요. 진짜 심하게 폭언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가. 패드립이네 이거. 네, 진짜 패드립이죠.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괴롭히다가 하루는 똘비가 폭발을 한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그때도 그 똘비 어머니가 타지에 가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막 너네 엄마 창원에 가가지고 일한다면서 창원에 가면은 빌딩이 하나가 통째로 그냥 유흥업소라던데 거기서 일하냐고 나중에 성인 되면 한번 가봐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완전 폭발을 한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우리 가족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내가 왜 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보통 그러면 야 뭐 장난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할 법도 한데 그 자리에서 똘비의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붙어가지고 뜯어 말리고 막 이랬거든요. 마침 그때가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 전이어가지고 담임쌤이 교실에 딱 들어오더니만은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똘비, 석대 너네 복도로 나와 이러고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은 평소에 석대의 행실 때문에 저희가 석대를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그것도 그건데 학교에서 석대를 너무 감싸고 돌아요. 오냐 오냐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어화둥둥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석대가 학교의 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석대가 뭐 잘못을 해도 어떤 교칙에 의한 처벌을 내리지는 않고 오히려 그 피해자인 친구를 데려다가 야 석대도 앞날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일 크게 만들면은 석대 앞날 막는 것밖에 더 되냐고 원래 남자애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크는 거지 왜 이렇게 쪼르르 와가지고 또 일 크게 만들라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요새 말로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막 그런 식으로 항상 석대 편만 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야 저거 분명히 석대 젊은 남자생들이 혼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한데 나이 60 먹은 여자 선생님이 혼낸다고 저거 귓등으로나 듣겠냐고 분명히 또 똘비 탓할 거라고 그러게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 5분 있다가 석대하고 똘비하고 교실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담임쌤이 앞문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시더니 저희한테 담임쌤이 하시는 말이 얘들아 석대가 어릴 적부터 운동만 해가지고 아들하고 이렇게 살갑게 지내는 법을 모르는 친구라 그렇다고 너희들이 좀 다가가가지고 석대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어이가 없잖아요. 당하고 이러는 건 우린데 근데 그러더니 석대 똘비 너희 앞으로 나와 이러면서 앞으로 부르더라고요. 그 두 명을. 그러더니 야 남자끼리 원래 그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크는 거라고 남자답게 악수하고 딱 끝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대는 막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씩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데 똘비는 진짜 완전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져가지고 막 진짜 화가 엄청난 그런 표정인 거예요. 똘비는. 그래서 둘이 막 억지로 악수를 하는데 제가 그때 똘비 얼굴을 뚫어져라 보면서 이렇게 학교에서 한 명도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담임쌤이 그때 신나가지고 한술 더 뜨면서 야 진짜 니네 멋있다 니네 진짜 남자답다 야 남자답게 포옹 한번 해라 이러면서 포옹을 또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그때까지는 되게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얼굴이었는데 포옹을 하니까 표정이 되게 차갑게 싹 굳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휴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똘비가 그 호주머니에서 샤프 있잖아요. 샤프를 꺼내더니 석대 옆구리에다가 팍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깜짝 놀라가지고 하고 있는데 석대도 하고 원래는 보통 옆구리에 샤프가 붙으면 꼬꾸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더니만은 그 상태에서 샤프를 그냥 뽁 뽑아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냥 똘비를 그 자리에서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다 달려나와가지고 뜯어 말리고 남자쌤들 불러와가지고 진짜 2명이서 달려들어가지고 남자쌤들이 석대를 겨우 뜯어 말리고 그리고 야 석대 똘비 너네 저기 교무실 가 있어 이렇게 해서 2명을 교무실로 보낸 거예요. 그게 저희가 똘비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어요. 그 뒤로 뭐 전학을 간 건지 자퇴를 한 건지 뭐 그거는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가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뒤로 똘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석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다음날도 평범하게 학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가지고 저희가 그때 교실에서 수업을 막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때도 석대는 마지막 교시여가지고 훈련 다 끝나고 교실에 있었어요. 물론 엎드려 자고 있기는 했는데 그때도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한창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앞문을 똑똑하고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중년 여자분이세요. 한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 근데 되게 강렬한 그런 포스였거든요. 무슨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 마냥 화장 되게 진하게 하시고 머리도 왁스 같은 거 발라가지고 머리도 올백으로 쫙 넘기고 빨간 옷 입고 그러고 있는 여자분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당황하셔가지고 누구십니까? 이를 물어보니까는 저 똘비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똘비 어머님 안 그래도 똘비 때문에 전화를 몇 번을 드렸는데 전화가 안 됐다고 교무실 가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은 제가 금방 수업 끝나고 갈게요 이러셨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근데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그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여기 석대가 누구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 맨 뒤에 엎드려 자고 있는 아가 석대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석대 있는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벙쪄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도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막 쫓아가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 석대 있는 쪽으로 가시더니만은 그 엎드려 있는 석대 머리를 이렇게 살살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강아지 쓰다듬듯이. 그러니까 석대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뭐라 하셨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너를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제일 보고 싶어할 사람 이러더니 그냥 교실 뒷문으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이러고 담임 선생님이 막 쫓아나가시고 저희들끼리 남고 석대도 뭐야? 이러고 그냥 다시 엎드려 잤거든요.
그 저희들끼리 막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야, 똘비하고 완전 딴판인데 막 이러면서. 근데 또 포스가 엄청 강렬하셨으니까 저희가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방금 저 아줌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지? 분명히 뭐 술집 마담 이런 거 아니면 무당이다. 어떻게 보통 사람이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렇게 수근수근 거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석대가 없는 거예요, 교실에. 보통 운동부 친구들은 교실에 안 들르고 운동부실, 체육관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그냥 바로 그쪽으로 갔는가 보다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날 학교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모습을 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뭐 운동부 스케줄이 바쁜가 보다 이 정도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이틀 3일을 계속 교실에 얼굴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석대가 왜 학교에 안 오지? 뭔 일 생겼나? 막 이럴 법도 한데 저희는 오히려 분위기 흐리는 친구가 없으니까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아 석복절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그 친구가 한 사나흘을 학교를 안 나오고 제가 금요일에 옆반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하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에도 운동부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운동부 학생이.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야, 니 8반이제? 이러길래 맞다 이러니까 야, 석대 임마 와 요새 학교 안 나오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석대 바로 운동부 가가지고 지금 운동부실에서 사는 거 아니었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아니라고 운동부도 지금 며칠째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래 근데 나도 사실 석대하고 그래 친한 사이가 아니어가지고 뭐 때문에 학교 안 나오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금요일에 점심 먹고 나면은 5, 6, 7교시가 동아리였어요. 동아리 시간이라서 동아리 교실로 딱 갔는데 저희 동아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석대에는 한 살 많은 친형이 있어요. 그 친형이 저하고 같은 동아리였어요. 제가 그 형은 석대 형이니까 그냥 석준이 형이라고 할게요. 석준이 형하고 같은 동아리여가지고 딱 갔는데 석준이 형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무슨 오지랖인지 모르겠는데 석준이 형 저 석대하고 같은 반 친구인데 석대 왜 요새 학교 안 나옵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그 형이 네 석대하고 같은 반 친구구나.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저 나가가지고 얘기하자 이러시길래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쉬는 시간에 그 석준이 형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석준이 형이 진짜 안 좋은 표정으로 며칠 전에 아침에 아침밥을 식탁에서 먹고 있는데 원래 석대는 운동부다 보니까 석준이 형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도 일찍 먹고 학교도 일찍 가는데 그날은 석준이 형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석대가 방에서 안 나오더래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깨우러 가신 거예요. 석대야, 니 아직도 안 일어났나? 이러면서. 근데 방에 가니까, 아이고, 석대야, 니 와 이러노? 석대야, 정신 차려봐라. 막 이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석준이 형하고 아버님하고 놀라가지고 막 뛰어갔는데, 애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이 막 진짜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있는데, 콧물이랑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몸을 막 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석대야, 니 와 이러노? 막 이러면서, 이거 뭐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그 석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되게 엉거주춤한 신생아들 걷는 그런 자세로 한두 걸음 걸어가더니 풀썩 쓰러지고, 또 한두 걸음 걸어가더니 풀썩 쓰러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뭔가 지금 석대가 어디가 아프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응급실에서도 사실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외상을 입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큰 병원이니까 뭐 검사를 받아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검사랑 검사는 병원에서 다 받은 거예요. 뇌부터 해가지고 뭐 다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뭐 진짜 영문을 모르겠다 그랬대요. 모든 게 다 정상인데.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만약에 보호자님이 입원 치료를 원하시면 할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같은 검사만 반복하고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치료가 뭐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럼 마지막으로 정신의학과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왜냐면 애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갑자기 뭐 트라우마가 세게 오거나 그러면은 애가 쇼크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정신의학과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랬대요. 근데 정신의학과를 가니까 오늘은 검사가 안 되고 내일 오전에 비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내일 오전에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냥 석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간 거예요, 부모님이. 집에 가가지고 석대 침대에 눕혀놓고 계속 땀 닦아주고 침 닦아주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이러면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석준이 형이 그때 학교를 마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있었던 일도 다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내일 정신의학과를 한번 가보기로 했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어머니 아버지 뭐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 방에 좀 들어가서 쉬시라고 제가 석대 돌보겠다고 그래갖고 석대네 형이 석대를 돌보고 있었는데 석대가 그냥 하면서 그냥 침대에만 가만 누워있던 애가
갑자기 그 상체를 벌떡 일으키더니 똘비가 샤프로 찌는 데 있죠. 옆구리. 거기를 막 팍팍팍팍 미친 듯이 팍팍팍팍팍 긁더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옆구리나 등 이쪽이 간지러우면은 팔을 뒤로 보내가지고 손으로 긁잖아요. 근데 석대는 발로 긁더래요, 그거를. 근데 들으시는 분도 엥? 싶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들으시면서 한번 발을 자기 옆구리에 갖다 대려고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절대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게. 골반에 붙어있는 허벅지가 꺾여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게 되려면. 근데 그 되게 기괴한 자세로 발로 옆구리를 막 팍팍팍팍 긁더라는 거예요. 보통 개들이 자기 몸 간지러울 때 그래 긁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기괴하고 무서우니까 야 석대야 니 와 이러는데 이러면서 막 말리는데 석준이 형이 석대한테 힘이 안 되니까 말리지를 못하고 그 다리 틈으로 몸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눌러가지고 못하게 막았대요. 그리고 그 티셔츠를 이렇게 걷어올려 보니까 그 옆구리 있는 데가 처음엔 멍인 줄 알았대요. 근데 시꺼멓게 돼가지고 멍처럼 초록빛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슨 고기가 상한 것 마냥 골마있더래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 일단 붕대로 감아놓고 못 긁게 다리를 계속 누르고 있었대요. 몇 시간을. 그러다가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되니까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석준아 니도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고마 들어가 자라고 엄마가 돌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석준이 형이 방에 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또 깍 하는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석준이 형이 자다 깨가지고 뭔 일이고 이러면서 방으로 뛰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할게요. 그 석대가 완전 이성을 잃어가지고 어머니를 덮치고 있었던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석준이 형이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석대를 막 걷어차고 밀치고 뜯어내고 그 허리띠로 팔다리를 다 묶어놨대요. 애가 계속 난동을 부리니까. 어머님 달래드리고. 그리고 한숨도 못 자고 아침 해 뜰 때까지 그래 묶어놓은 상태로 석대를 계속 지켜보다가 바로 병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정신과 그 병동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정신과 검사 같은 거는 피를 뽑는다든지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진단을 할 건데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뭐 말을 걸어도 그냥 초점 없는 눈으로 멍 때리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침만 질질 흘리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얘기도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검사제를 한번 해보자고 검사제를 주니까 검사지를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계속 멍 때리고 앉아있더래요. 손에 펜을 쥐어줘도 그냥 바로 풀쩍 떨어뜨려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검사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명함 같은 거를 이렇게 쓱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번 좀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고 보니까 자폐 환우들 이렇게 전문으로 입소시켜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시설인데 여기를 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완전 청천벽력인 거죠. 그제까지만 해도 진짜 경상도에서 진짜 제일 잘 나가던 그런 유망주였는데 갑자기 그 자폐병동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래서 입소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지금 부모님이 일도 못 나가고 맨날 울면서 고민 중이시라고 그 얘기를 석준이 형이 저한테 해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구구절절 얘기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석대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학교를 못 나가고 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어머님한테 그런 일이 생겼던 것까지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와 진짜 심각한 상황이긴 심각한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석준이 형한테 사실 얼마 전에 똘비라고 석대가 되게 괴롭혔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석대를 한번 보고 가셨다. 알고 계시냐 이러니까 알고 있대요. 그 담임 선생님이 이미 얘기를 해줘가지고 똘비 어머님이라는 분한테 비상 연락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화도 진짜 맨날 며칠을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 집 주소도 어떻게 담임쌤한테 받아가지고 집 주소도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를 갔는지 집도 빈집이었대요. 그냥 똘비 집도. 그래가지고 지금 그 똘비 어머님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똘비 어머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은데 똘비 어머님하고 연락이 안 닿아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지금 미칠라 그런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길래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석대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거의 여름방학 끝났을 때쯤일 거예요. 지금까지 해드린 얘기는 1학기에 있었던 일인데 시간이 계속 지나고 여름방학 지나고 2학기 시작될 때 제가 학교에 딱 나갔는데 석대가 교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석대하고 그래 친한 사이는 아니기는 한데 앞에 얘기들을 다 들었으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 가가지고 석대야 니 오랜만에 나왔네. 니 뭐 어디 아프다는 데는 그거는 이제 걔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석대가 그때 자세히 보니까 애가 진짜 키도 그때 당시에 막 키 190 그러고 몸무게도 100kg 가까이 나가던 그런 정말 건장한 친구였는데
애가 반쪽이 되다 못해 진짜 홀쭉해져서 왔더라고요. 눈도 되게 퀭해가지고 다크서클이 진짜 막 볼까지 내려올 정도로 진짜 퀭한 눈으로 제가 걔한 나이를 물어보니까 그냥 되게 영혼 없는 목소리로 괜찮아?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눈도 저를 안 쳐다보고 그냥 허공 쳐다보고 괜찮아? 이러길래 그래 알았다 쉬어라 그냥 그러고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수업을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기침 소리가 막 콜록콜록콜록 이렇게 기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냥 그래 수업 중에 기침할 수 있지 이러는데 기침을 진짜 거의 한 1분 동안 안 멈추고 하니까 수업하시던 선생님이 열이 받으셔가지고 야 누가 수업 시간에 기침을 이래 하노? 복도에 나가서 하든가 양호실에 다녀오든가 해야지. 그래서 화가 나셨는데 그때도 기침이 안 멈추고 계속 콜록콜록콜록 막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석대가 내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석대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수업하시던 선생님이 그 석대 쪽으로 가가지고 야 석대 아니 개안나니 뭐 양호실 안 가봐도 되겠나 이러는데 우리가 기침을 진짜 심하게 하면은 숨 넘어가가지고 헛구역질처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하더니 하고 토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지저분한 얘기지만 토를 하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 색깔이 나오잖아요. 근데 먹물처럼 새까만 토를 하는 거예요. 먹물처럼 새까만 토를 하더니만은 그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이 석대 어깨에 손을 이렇게 딱 올리면서 야 석대 아니 개안나 하고 어깨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석대가 진짜 바닥에 무슨 석고 대제하는 사람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만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석대가 그러더니 그 토가 있는데 옷이 범벅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 그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도 너무 놀라니까 야 석대야 일어나봐 석대야 일어나봐 이러면서 팔을 딱 잡았는데 석대가 그 팔을 팍 뿌리치면서 싫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석대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교실이. 그래가지고 빨리 담임 선생님한테 일단 가서 얘기하고 니는 뭐 119 불러라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119가 와가지고 그때 석대를 실어 갔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석대를 또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에요. 그 뒤로 석대가 또 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담임쌤한테 쌤 석대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쌤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뭐 아픈가 입원했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에 또 동아리가 있으니까 제 동아리실에 딱 갔는데 석준이 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아리실에 가면은 동아리 선생님이 또 출석을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귀족이 네, 덕구 네, 석준이 석준이 뭐 어디 갔노 막 이러는데 그 석준이 형하고 같은 학년인 친구분이 약간 눈치 주듯이 쌤 석준이는 그 아시죠? 막 이러니까 그래 전달받았다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나중에 생각하기로는 어쩌면 석대가 그 병 때문인지 뭐 스스로 어떤 선택을 했든지 세상을 좀 떠난 게 아닌가. 그래서 석준이 형도 그 상 치르느라고 학교를 안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끝이 나요. 뭔가 어떤 시원한 결말은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이 사건을 딱 보면서 너무 좀 미스테리하잖아요. 저희 친구들끼리도. 대체 뭘까? 석대는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래 됐을까? 똘배하고 똘배 어머니는 또 뭐였을까? 이렇게 너무 미스테리하게 남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거의 11년, 12년 막 이렇게 지난 얘기다 보니까 제가 좀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교차 검증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이래 기억하는데 니는 어떻게 기억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교실에서 먹물 같은 토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기어다녔다 했잖아요. 그것만큼은 모두가 다 똑같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 똘비님이나 우리 귀족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어쩌면 이런 이야기 속에 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빙의라는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들모에도 그런 빙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좀 빙의의 한 종류가 맞나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단 듣기에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랬잖아요. 그 영호님이. 네네. 머리카락 채취하는 거죠. 왜냐면 양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머리카락이 제일 편하잖아요. 얻기가.
와, 근데 섬뜩하다, 진짜. 그래서 사실 그분이 무당이셨든 아니면은 무당을 찾아가서 그쵸. 석대한테 그런 거를 뭐 살을 보냈다고 하나요? 네. 아무튼 그런 거를 할 때 보통 저도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은 머리카락을 넣었다든지 손톱을 넣었다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냥 찾아와서 얼굴 한번 보고 이러고 가셨는데 그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내 자식이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면 네. 부모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아, 그쵸. 눈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만약에 무당이었어도 내가 잘못될 걸 각오하고 내가 제안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법적으로 걸릴 일이 없잖아요, 이게. 저주라는 게. 증빙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확인이 안 되고 미신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심증으로는 아마 양밥을 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인생을 아예 박살내는 걸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그때 내 자식이 진짜 저런 일을 당했는데 나였으면 진짜 눈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저렇게 얼굴만 쓱 보고 가지? 이 생각을 저희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똘비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앞에서 정말 그렇게 누구보다 건강하고 힘세던 친구가 한순간에 그렇게 망가지는 거를 보니까 너무 또 무섭고 미스테리하고 그러더라고요. 맞네요. 그리고 덕구님께서 이 양쪽 입장을 다 알게 된 사람이니까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쵸. 안 그랬으면 한쪽의 입장만 이야기가 나왔었겠죠. 그쵸. 네,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석대가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아까 그 어머니의 대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 저도 누구세요 하니까 덕구님이 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를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맞아. 이제 네가 제일 보고 싶어할 사람이다. 딱 그 얘기가 이제 그 석대의 부모님이 또 그렇게 애타게 똘비 어머님을 찾으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됐지 않나. 진짜 덕구님의 이야기를 오늘 너무 이건 숨 죽이는 걸 떠나서 숨 못 쉬었어요. 저 지금 숨 좀 쉴게요. 그냥 비염이어서 숨도 못 쉬는데 머리가 찡합니다 진짜 지금. 아무튼 오늘 덕구님 이야기 진짜 너무 잘해주셨고 연기가 진짜 뭔가를 보신 듯한 느낌이에요. 아까 보니까. 약간 최대한 좀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네. 오버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날씨가 추워서 방 온도 올려주는 거 플러스 제가 오늘 치킨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한 걸. 근데 생닭이라서 뭐 어떻게 알아서 드시긴 해야 돼요. 예, 생닭입니다 일단.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 네, 손질은 되어 있는데요. 익히지가 않은 거라서 이런 그거는 알아서 뭐 불을 지펴서 이렇게 구워 드시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감될 맛 나네요. 덕구님 다음번에 치킨 맛있게 드시고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킹덕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덕구님의 이야기 항상 너무 섬뜩하죠. 그래서 오늘 덕구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덕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김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뵈면 좋아요, 이렇게. 그쵸. 네, 좋습니다. 오늘 덕구님께서 시델무에 또 방문을 해주셨지만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주제가 있을까요? 주제는 오늘은 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가족은 아니고. 다른 가족.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봐야 알 것 같으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킹덕구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그냥 똘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똘비는 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온 그런 친구고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얼굴 보고 지내는 그런 가까운 친구인데 이 똘비라는 친구의 집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들 말로는 되게 유서 깊은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되게 유교 사상 이런 게 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집이거든요.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것도 좀 심하고 제사 같은 것도 진짜 1년에 막 몇 번씩 지내고 거의 2달, 3달 이렇게 한 번씩 지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집안이고 똘비라는 친구는 부모님하고 여동생하고 이렇게 4인 식구고 장남이고요. 이 똘비라는 친구의 아버님도 장손이세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똘비도 자연스럽게 그 집의 장손인 건데, 이 집안이 제가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 준비 같은 것도 제사도 다 똘비네 집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똘비의 아버님의 형제 관계도 남동생분이 한 분 계시고 여동생분이 2분인가 3분인가 이렇게 계시는데 똘비한테는 작은아버지하고 고모님들이죠. 그런 분들도 다 집에 그런 제사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 똘비 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행사도 지내고 하는데 그런 거를 다 똘비 어머님께서 혼자서 그냥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똘비 아버님이나 작은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은 남자니까 이런 거 안 한다, 손가락 까딱 안 하시고, 그리고 고모님들도 오히려 아버지께서 이런 거는 장손집에서 큰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너희들 뭐 멀리서 왔는데 좀 쉬어라 하면서 오히려 아버님이 고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어린 여동생 둘이서 막 음식하고 음식 나르고 제사상 차리고 이런 거를 다 도맡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똘비는 어릴 적부터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집안의 풍습이나 이런 거를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또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했으니까 나는 진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무조건 상경해가지고 서울 갈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똘비가.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희가 수능을 딱 보고 나서 이 똘비가 수능을 되게 잘 본 거예요. 원래도 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우리가 서성한이라고 하는 그 정도 레벨 대학에 갈 정도로 수능을 굉장히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 뭐 수능을 봤는데 이렇게 좀 잘 봐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대요. 아이고 막 우리 똘비 너무 고생 많았는데 진짜 너무 잘됐다. 똘비야 축하한다 이러면서 너무 어머니는 좋아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냥 뭐 별 반응이 없으시더래요.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원래 뭐 경상도 아저씨들 뭐 똑똑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제사를 지낼 때가 된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친척분들도 다 모이셔가지고 집안이 또 시끌벅적해졌는데 그때도 어머니 혼자서 그런 제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시니까 또 여동생도 그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여동생이라 나이도 어린데 엄마 돕는다고 접시 나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똘비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이러면서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작은아버지가 똘비를 붙잡더니만 야 남자가 장손이 어디 부엌에 들어가냐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여기 앉아가지고 뭐 술 한잔 받아라 니도 이제 성인인데 술은 뭐 어른한테 배워야 되는 기라 이러면서 술을 막 먹였대요. 되게 불편하게 그냥 되게 불편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또 수능이 끝났을 때쯤이니까 그런 대학 얘기가 막 나온 거예요. 뭐 똘비 니 이번에 수능 본 거는 뭐 어떻게 됐노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똘비가 저 이번에 너무 다행히도 성적이 좀 나와가지고 서울에 어디 대학교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은 그러면 아이고 뭐 똘비 너무 잘됐다 축하한다 뭐 우리 집에 뭐 인물 나왔네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되게 싸하더래요. 왜 그러시지? 이러고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술을 한 잔 드시더니만 아니 똘비야 근데 네가 우리 집에 저 장손인데 네가 우리 이 지역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요새 뭐 뉴스 보니까 서울대 나온 아들도 취직이 안 돼가지고 난리던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에 여기 뭐 국립대 있다 해가 그쪽으로 가라고. 요새는 정부에서도 국립대, 지방대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비전이 좋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성균관대, 서강대 막 골라가게 생겼는데 지방대를 가라 그러니까 그냥 예 그냥 고민 좀 해볼게요 막 이러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약간 쐐기 박듯이 야 네가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면은 이 집 물려받아가지고 네가 제사 지내고 뭐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뭐 서울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내일 저 작은아버지가 말한 대학교에 원서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때 똘비가 되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자식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 진짜 자기네 집안 전통, 제사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로 그날 자리를 파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누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똘비야 자나 이러고 깨우더래요.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뭐 어쩐 일이십니까? 이러니까 어머니가 똘비 그 침대에 딱 걸터 앉으시더니 통장을 몇 개 이렇게 탁탁탁 꺼내시더래요. 이거는 니하고 니 여동생 똘순이 엄마가 뭐 학원 과외 이런 거 한 번도 못 붙여주고 공부시킨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가고 싶은 대학교 생기거나 하고 싶은 일 생겼다 하면은 그때 주려고 모아놨던 돈이라고 아빠 몰래 이 돈 가지고 서울 이 가고 싶은 대학교 가가지고 하고 싶은 공부하라고 그러시더래요. 이 돈이면은 뭐 등록금 내고 조그만한 자취방 하나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똘비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밤새 어머니하고 부둥켜 안고 운 거예요. 그리고 똘비가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가고 자취방 구하고 학교가 또 개강을 하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또 제사를 지내야 될 그 타이밍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여동생한테 연락을 했대요. 여동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 달에 제사 있다 해가 나 뭐 언제 내려가면 되겠노 이러니까 여동생이 아 오빠 근데 일단은 이번에는 내려오지 마라 이러대. 그래서 와 뭔 일 있나 이러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나중에 통화하자 이러고 되게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뭐가 막 우당탕 하더니만은 아버지가 전화를 딱 뺏어서 받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이러니까 야 누가 너 아버지고 이 뭔 놈의 새끼야 뭐 상놈 새끼야 하면서 막 욕을 하시더래요 아버지가. 똘비가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야 너는 이제 다시는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이러고 그냥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갔다고 지금 아버지가 이러는가 보다 하고 아버지하고 그 친가 쪽 사람들한테 실망감이 되게 크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아버지 포함해서 친가 쪽 사람들하고 연락도 아예 안 하고 얼굴도 아예 안 보고 지냈어요. 거의 절연하듯이. 그러다가 똘비가 군대에 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군대 갈 때도 아버지한테는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만 따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거의 완전 절연하고 살다가 똘비가 군대를 전역할 때쯤에 전역만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자고 있는데 당직 사관이 와가지고 깨우더래요. 경장 김똘비 이러고 일어나니까 똘비야 니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번 받아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행정반에 가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멍했대요. 이게 뭔 상황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똘비가 아침 해 뜨자마자 그냥 바로 청원 휴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저하고 제 친구들도 그때 똘비 아버님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이튿날에 갔는데 저희가 가니까 똘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절 올리고 밥 먹고 이러고 있다가 잠깐 짬이 생겨가지고 똘비하고 나가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똘비가 그때까지는 되게 좀 무덤덤해 보였거든요.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아 보였는데 애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갑자기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끄끄거리면서. 그래갖고 저희도 아 이제야 애가 좀 실감이 나는가 보다. 그래 암만 그래 지지고 볶고 했어도 가족인데 부모인데 어떻게 안 슬프겠냐 이러면서 막 똘비를 달래주고 있었어요. 근데 똘비가 갑자기 야 진짜 저것들이 인간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고 막 그러는데 이러니까 똘비가 장례식장에 딱 내려왔을 때 빈소에 들어가가지고 아버님 영정사진을 딱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대요. 근데 작은아버지하고 고모들하고 친척분들이 딱 오시더니 똘비야 이리 와서 좀 앉아봐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어른들이니까 약간 똘비야 네가 이제 가장이니까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하고 여동생 네가 챙겨야 된다. 금전적인 거든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 그냥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상복도 못 갈아입고 그냥 군복 입고 있는 애를 자리에 앉혀가지고 서류 뭉탱이를 막 탁탁탁 꺼내시더래요.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뭐 너 아버지 보험금이고 이거는 뭐 너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땅하고 너 살던 그 집이고 이거는 뭐 우리 집안 선산 땅이고 이거는 뭐 너 아버지가 생전에 종신회비 같은 거 한 달에 뭐 얼마씩 넣던 건데 이런 거 네가 상속받으려면 세금 네가 다 내야 되고 아버지가 생전에 붓던 돈이니까 이것도 네가 다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이제 네가 장손이니까 이거 네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똘비가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지금 저한테 보여주십니까? 이러니까 너 엄마는 지금 저래 하루 종일 울고 있는데 그리고 너 엄마는 집안 사람도 알고 여잔데 이거를 엄마한테 보여줘가지고 뭐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와 진짜
아니 집안 사람도 아니라고 이렇게 취급할 거면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부려먹고 돈 한 푼 안 쥐어주고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뭐 상속받을 때 되니까 집안 사람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똘비가 이 사람들은 진짜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장례식 다 마무리하고 나서 똘비가 군대를 전역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집하고 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이런 것들. 그걸 다 처분해버렸어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거 지금 뭐 무지로 따지지도 말고 시세보다 무조건 다 싸게 내놔도 상관없으니까 제일 빨리 처분해달라고. 그래서 보험금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로 세금 다 내고 다 처분을 한 다음에 여동생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로 가가지고 그냥 방 2개 있는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세 식구 이제 여기에서 새 출발 새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뭐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부동산 처분하고 이럴 때부터 그 친척들한테 연락이 미친 듯이 오더래요. 전화가 미친 듯이 쏟아지니까 안 받은 거예요, 전화를. 그러니까 문자로 막 야 이 못놈아 상놈아 뭐 혹자시가 이러면서 문자가 미친 듯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연락처를 차단하면은 다른 번호로 문자 오고 연락처를 차단하면은 다른 번호로 연락 오고 이러니까 못 참겠어가지고 어머니, 여동생, 자기 것까지 연락처를 싹 다 바꿨어요. 전화번호를 다 바꿨는데 그런데도 너무 소름 돋게 한 하루 이틀 있으면은 야 네가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 타면은 모를 줄 알았냐고 못 찾을 줄 알았냐고 또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거의 뭐 진짜 그렇게 두더지 게임 하듯이 연락처 차단하면 또 오고 차단하면 또 오고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우편물이 하나가 와 있더래요. 이거 뭐지? 이러고 확인을 해보니까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온 거예요. 네. 친척들이 똘비를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걸로 걸어가지고 소송을 건 거예요. 똘비한테. 근데 저는 소송을 잘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이게 그쪽에서 아무리 말 같지 않은 걸로 걸고 넘어져도 일정 기간 안에 이의 신청 이런 거를 안 하면은 그쪽에서 주장한 대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똘비가 급하게 막 변호사를 찾아다닌 거예요. 법률 상담하고 다니고 이러다가 너무 다행히 좋은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그 변호사님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까지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이 소송도 이 소송인데 일단 이 사람들이 뭐 문자로 협박하고 욕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다 걸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게 증명은 어렵겠지만 어머니가 지금까지 제사 준비 이런 거 혼자 다 도맡아 하신 것도 이런 것도 다 청구할 수 있다. 원하시면은 할 수 있다. 원하시냐 이러니까 똘비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하고 더 엮이고 싶지가 않다고 이 사건만 빠르게 좀 처리하고 다시는 그 사람들하고 안 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재판을 넘어갔는데 재판이라는 게 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짧으면은 몇 달 길면 1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몇 달 동안 계속 최후 변론인이 어쩌니 하면서 법원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최종 판결 나는 날에 똘비가 변호사님하고 같이 법원에 간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원고 측 친척들은 아무도 안 나오시고 그쪽 변호인분만 나오셨대요. 판결을 딱 봤는데 너무 다행히도 똘비네가 이긴 거죠. 원고의 그거를 뭐 기각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너무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뒤에서 누가 야 똘비야 이러고 부르더래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작은아버지가 거기 계셨대요. 근데 뭐 거기서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뭐야 이러고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딱 오시더니만 야 똘비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뭐 얼굴 붉히고 했어도 가족은 가족인데 우리 가가지고 뭐 소주나 한잔 하자 이러더래요. 작은아버지가. 근데 거기서 누가 예 가시죠 이러겠어요. 저는 작은아버지하고 다시는 얼굴 보고 엮이고 싶지도 않고 도란도란 우리가 소주 한 잔 이렇게 기울일 사이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 앞에 가가지고 담배 나는데 태우자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래 마지막이니까 하고 흡연구역으로 가가지고 담배를 딱 필라 그러는데 작은아버지가 잠깐 이거 펴라 이거 이러면서 담배를 딱 건네주시더래요. 근데 처음 보는 담배길래 이거 뭡니까 이러니까 이거 뭐 아는 지인이 해외여행 갔다가 그 나라에서 파는 담배라고 뭐 사온 건데 펴보니까 괜찮더라 이거 한 대 펴라 이러더래요. 오호. 그래서 예 하고 그냥 담배를 한 까치를 이렇게 싹 뽑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그냥 깍채로 네 가져가라 난 집에 한 보루 더 있다고 이 채로 가져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냥 얼떨떨하게 담배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근데 보통 담배를 필 때 그래도 말이라도 하는데 담배를 다 필 때까지 서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냥 되게 어색하게. 그래서 담배 다 피고 나서 담배불 탁탁 끄고 꽁초 버리고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작은아버지 그래 들어가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되게 어이없네 그냥 이러고 가는데 저 멀리 갈 때까지 작은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시더래요. 똘비가 가나 안 가나 보는 것처럼. 뭐야 찜찜하게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가 쪽 사람들하고는 아예 진짜 아무런 연락도 접촉도 없이 완전히 절연을 하고 이제 완전 해방이다 하는 느낌으로 산 거예요 똘비가. 그러다가 똘비도 자기 일과가 있으니까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 여동생 똘순이가 집에 안 들어가고 집 앞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저녁 늦은 시간인데. 야 똘순아 니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하노 이러니까 오빠 나 지금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이러더래요 똘순이가. 그게 뭔 소린데 왜 무서운데 이러니까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서 있다 이러더래요 똘순이가. 응? 집 앞에 누가 서 있는데 이러니까 모르겠다고 나도 아까 뭐 학교 끝나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현관문 앞에 어떤 검정색 우비 같은 거를 입고 있는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갈 때까지 집 앞에 앉아 있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빌라가 옛날 그 빨간 벽돌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데 1층에 현관문 하나 있고 가운데에 계단이 있고 양쪽으로 세대가 하나씩 있는 되게 조그만한 빌라인데 계단이 유리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밖에서도 그 계단이 보여요. 그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다 보이는데 똘순이가 거의 막 2-3시간을 그 건물 밖에 앉아 있었는데 그 문 앞에 서 있던 검정 우비를 입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문도 1층에 있는 그 현관문 하나뿐인데 그쪽으로 나온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집 앞에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엄마나 오빠나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똘순이가. 그러니까 이제 똘비가 그래 그러면 똘순이 여기 있어봐 이러더니 혼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대요 현관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가가지고 똘순아 니 뭐 잘못 본 거야 얘가 아니면 뭐 옆집 찾아온 사람인데 호수를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나 보지 아무도 없다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똘순이하고 올라간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 다음날부터 똘비 똘순이 그리고 똘비 어머님 이렇게 세 식구한테 안 좋은 일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똘비 어머니께서 이제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식당에서 불이 나가지고 팔에 화상을 좀 크게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똘순이도 뭐 학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혼자 계단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미는 것처럼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그 똘비도 그때쯤에 이제 중고차를 하나 새로 샀는데 운전을 이렇게 해서 가다가 갑자기 핸들이 덜컹덜컹 하더니 안 움직이더래요. 뭐 락 걸린 것처럼. 그 핸들이 뭐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핸들이 안 움직이는 상태로 한 1분 정도를 간 거예요. 운전할 때 1분이면은 진짜 먼 거리잖아요 그게. 자칫하면은 진짜 이거 큰 사고 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차를 세우고 견인을 해가지고 카센터에 가가지고 이거 핸들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핸들이 지금 아예 안 움직인다고 이러니까 그 정비사분이 운전석에 딱 앉더니 핸들을 만졌는데 핸들이 너무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이거 뭐 핸들 문제 없는데요 잘 돌아가는데요 이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지금 내가 이게 핸들이 안 움직여가지고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견인해서 온 거라고 좀 꼼꼼히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핸들을 뜯어내다시피 분해하고 조립하고 막 그 난리를 쳐가면서 봤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에.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뭔 일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그런 다양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겼거든요 그 세 식구한테.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어머님이 같이 일하시던 친구분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새 이런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냥 농담 삼아서 뭐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친구분이 그러면은 언니 내가 일전에 소개받은 무당이 하나 있는데 되게 용하다고 한번 같이 가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근데 똘비 어머님은 좀 안 내키는데 싶기는 한데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친구분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분을 만나뵈러 당집에 갔는데 남자 무당분이셨대요. 남자 무당분이신데 이분이 오시는 그 신이 여자 신이신지 화장을 막 하고 여자 한복 입고 그러고 계시더래요. 말투도 언니 막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딱 가니까
딱 그 무당분이 똘비 어머님을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막 언니 평생 그렇게 남의 집 밥만 해주고 있으니까 언니 몸에서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이래 잡것들이 배고픈 것들이 달라붙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니까 언니 지금 제사밥만 몇십 년 차렸냐고 그거 다 그 집 조상들만 먹었을 것 같냐고 온 동네 잡기들 다 들러붙었다고 언니 몸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애들이 지금 참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 어머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가 좀 겨울이어가지고 똘비 어머님이 코트를 입고 가셨는데 언니 그 팔은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참았어? 막 이러시더래요. 팔에 화상 있다고 했잖아요.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팔에 화상 있는 거를 알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것도 물어보고 하시다가 그 무당분이 언니 아들내미 하나 있지요 이러시더래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이러니까 언니 아들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러시더래요.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들 덕분에 그만했던 건지 아들 때문에 당한 건지 내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다고 아들을 한번 꼭 보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 어머니가 똘비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같이 가보자고. 똘비는 또 그렇게 막 내키지는 않았는데 어머니가 계속 가자고 하시니까 어머니하고 간 거예요. 그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 무당분이 똘비를 보고 막 박장대소를 하시더래요. 막 무릎 팍팍팍팍 때리면서 아이고 너무 웃기다 아이고 막 이러면서 박장대소를 하시더래요. 눈물까지 훔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똘비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실 처음 보자마자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뭐 이유나 알려주고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다 그러시더니 싹 정색하시고 야 검정색 우비 입은 남자 봤지 꿈에서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왜냐면 똘비가 다른 가족들한테 말은 안 했는데 현관문 앞에 있던 검정색 우비를 입은 남자가 나오는 꿈을 꾼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맞다고 꿈에서 사실 그런 남자 봤다 이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또 깜짝 놀라시더래요. 일단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무당분이 그래 그 남자가 뭐 하고 있더노 이래 물어보니까 거실 한복판에서 상 앞에 앉아가지고 밥그릇이 막 여러 개 놓여 있었는데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더라. 근데 그 밥그릇들이 음식이 가득 차려진 그런 밥그릇이 아니고 그냥 빈 밥그릇만 진짜 수십 개가 빽빽하게 있는 상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하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어머 이러시면서 막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분이 어머니를 딱 보시더니 언니도 똑같은 꿈 꿨지요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맞다고 자기도 똑같은 꿈 꿨다고. 근데 괜히 뭐 부정탄다 이럴까봐 말을 안 했다고 자기가 꿈 꿨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더니 그 무당분이 똘비한테 여동생한테 전화 한번 해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똘순이한테. 여동생이 오빠 이러고 받으니까 똘순이한테 똘순아 니 저때 현관문 앞에 검정색 우비 입은 남자 봤다고 했었지 이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니 그 남자 나오는 꿈 꿨었나 이러니까 똘순이가 말을 안 하더래요. 대답해봐라 괜찮다 이러니까 사실은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검정 우비 입은 남자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상 이렇게 쫙 펼쳐놓고 빈 그릇 있는 상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막 뻑뻑 피고 있더라 이런 말을 하더래요 똘순이가. 근데 그거를 괜히 오빠나 엄마한테 이야기했다가 또 재수없는 소리 하냐고 막 그럴까봐 말을 안 했다고. 근데 그 뒤로 막 계단에서 굴르고 막 이랬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사실 좀 무서웠다고 똘순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으니까 그 무당분이 되게 참아왔단 듯이 박장대소를 빵 터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러시냐고 이유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웃기다 진짜 너무 웃기다 이러시더니 야 아직도 모르겠나 그거 너 아버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무당분이. 그래서 왜? 저희 아버지라고요? 이러니까 내가 자기 자식 새끼들한테 붙은 이런 영가들은 내가 많이 봤는데 그마에 심통이 나가지고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내가 처음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왜 심통이 난 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굿해야지 이러시더래요. 근데 사실 또 그 굿도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무당분이 똘비 어머님한테 언니 괜찮아 굿도 언니 집에서 할 거고 굿에 사용하는 음식들도 다 언니가 차려야 되고 나는 그냥 거마비 정도만 챙겨주고 우리 아들하고 언니는 나하고 그냥 약속 하나씩만 해 이러시더래요. 그 약속이 뭐냐고 이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때 가서 알려줄게 이러시고 날짜를 딱 잡은 거예요. 날짜를 잡아가지고 똘비 집에서 부판을 버렸는데
우리가 보통 굿판이라도 생각하면은 되게 시끄럽고 되게 본격적이고 규모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무당분이 평상시에 똘비 어머님께서 제사상 차렸을 때처럼 그런 제사 음식들 그냥 쫙 깔아놓고 그리고 똘비한테 나가가지고 담배 한 갑 사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똘비가 나가서 담배를 한 갑 사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분께서 그 밥상 앞에 서가지고 막 굿을 방울도 흔드시고 막 춤도 추시고 이러면서 굿을 막 한참을 하다가 담배 가져와 이러더니 담배를 딱 꺼내가지고 하나를 불 붙여가지고 쭉 마시고는 음식 하나에 꽂아놓고 또 하나를 뽑아가지고 불 붙여놓고 한 입 쭉 마시더니 또 음식을 꽂아놓고 거의 한 2갑을 그렇게 해놓더래요. 음식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방 안에 담배 연기가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여동생은 그때 당시에 또 고등학생이 내니까 켈록켈록거리다가 담배 연기 너무 심하다 머리 아프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창문을 딱 열라 그러는데 그 무당분이 갑자기 와다다 뛰어가가지고 창문 열지 마! 하고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똘순이한테. 그리고 똘순이가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굿을 계속 하시다가 그 담배가 타 들어가니까 그 담뱃재들이 다 꺼져가지고 음식에 막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무당분이 방울이며 뭐며 다 집어 던지고 그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드시더래요. 담뱃재가 막 범벅이 된 그런 음식들을 손으로 막 진짜 개걸스럽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똘비 어머님하고 똘비 여동생하고는 이거를 진짜 좀 실제로 내 눈으로 보니까 좀 무섭다 이러고 옆을 쳐다봤는데 똘비가 완전 눈이 흰자가 돼가지고 똘비도 달려들어가지고 그 음식을 막 집어 먹었대요. 이거는 어머님이 해주신 얘기거든요. 똘비가 달려들어가지고 무당하고 같이 그 음식을 막 허겁지겁 주워 먹더니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우엑 하고 토를 또 한참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무당분이 딱 일어나시더니 이제 됐어 하시고는 창문 딱 열고 환기 다 시키고 똘비가 완전 제정신이 아니니까 앉혀놓고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쉬었대요. 1시간 정도 쉬니까 똘비가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분께서도 이제 다 끝났다. 너 아버지도 찾아올 일 없을 거고 친가 쪽 사람들하고도 다시는 뭐 없을 거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너 아버지 네 찾아온 게 아니고 이거는 누가 보냈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누가 우리 아버지를 나한테 보냈다는 거지 하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작은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주셨던 그 담배가 뭐가 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 작은아버지가 주신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잖아요. 혹시 뭐 그 꽁초를 가져가가지고 양밥 같은 거를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약속 하나씩 하자 그랬잖아요. 그 무당분이. 똘비한테는 담배 끊으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 아버지가 누가 보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너를 못 찾으셨다. 근데 네 숨냄새 맡고 네 찾아온 것 같다. 그러니까 담배 끊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언니는 그냥 교회 다녀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는 왜 이러니까 언니한테 붙은 것들은 내가 굿이라고 하기에도 남사스러울 정도로 너무 잡것들이라서 언니 몸에서 맛있는 냄새만 빠지면은 그냥 언니는 알아서 그냥 잘 풀릴 거라고. 그냥 언니는 그냥 교회 다녀. 제사 같은 거 앞으로 다시는 지내지 말고 교회만 다녀 언니는 그냥 그러시더래요. 그렇게 하고 모든 일이 다 끝이 나고 그 뒤로 정말 그 세 식구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렸어요. 똘순이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똘비도 원하는 직장에 가고 그 똘비의 어머님도 새로운 직장 얻으셔가지고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아니 도대체 그 담배에다가 정확히 뭔가를 했을까 이건 모르겠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와, 도대체 뭔 방법을 썼을까 거기다가? 그 작은아버지 쪽에서 뭐 무당이나 이런 쪽을 찾아가서 아예 그런 걸 좀 만드신 건지 그런 물건은 그게 좀 궁금하고 아니면은 똘비가 생각했던 것처럼 똘비의 침이 묻은 그 담배꽁초를 가져가셔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얘기일까 하면서 계속 들었잖아요. 저도. 네네. 그냥 일반적인 집안 싸움, 땅 싸움, 재산 싸움 이런 건가 보다 했더니 네. 이야 역시 덕구님 아니겠습니까? 진짜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던 저 자신을 뺨을 때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진짜 혹시나 그냥 그런 싸움 정도의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잠시 타작을 했습니다, 제가. 역시 덕구 중에 킹 덕구 아니겠습니까? 아유, 과찬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또 소름 끼치게 하실수록 위로 네. 올라가시는 길들이 좁아져요. 점점 아래로 아이고. 내려가실 텐데 괜찮으시겠나? 어떡하나, 이거 싶네. 나중에 아예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진짜로. 인공 햇빛 같은 거 점점 봐야 이제 돼. 점점 이제 뭐, 눈도 좀 침침해지고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손도 좀 턱턱 막히는 것 같고. 어떡합니까? 본인이 만드신 결과죠, 뭐.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덕구님이. 내가 뭐, 요번에는 좀 사연 제대로 못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잘 되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덕구님. 제가 또 스스로 불러온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다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떠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예. 아무튼, 오늘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 이야기 중에서도 너무 또 레전드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니네요. 이거 보니까. 지금 또 댓글에 또 무당 소개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이야기 속에서의 무당이 했던 행동들. 그거는 그 상황, 그때 당시에 그 무당의 행동들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무당이 되었을지, 어떻게 변질되었을지, 아니면 어떻게 더 잘 되었을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 속에 그 당시 상황에 따른 무당이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덕구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하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